부산 얘기, 한동훈 전 대표, 한지아 의원 얘기 좀 넘어갈까요? 자, 부산 북갑 3파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 그리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 이렇게 3파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민식 후보, 단일화는 없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쨌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강진애 대변인, 이 단일화 앞으로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일관되게 끝까지 없을 거다?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떨어져도 비빌 언덕이 있어요. 본인이 원래 지역구 했던 데고 이번에 그 구포초등학교 거기에서 체육대회 갔을 때도 우리 어머니도 나오시고 6남매가 다 이 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떨어져도 본인이 2년 뒤에 총선이 또 있잖아요. 4년 뒤가 아니니까 네, 2년 네. 동안 다시 바닥을 닦으면서 그 중앙으로 올라갔었던 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서운함 그걸 이런 만회할 수 것들, 있다? 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복당되기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북구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떨어졌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당원들께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미운 털 박히면서까지 단일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들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3파전이 될 거다. 네, 그러면은 누가 당선하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손탈탈하고 이런 오빠 논란 이런 것들이 하정우 후보로 하여금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정우 수석은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정치 신인으로 갑자기 내려온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은 부산 북구에서 계속 있겠다고 하지만 진정성을 지금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완전히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좀 있으면은 토론회도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네. 박민식 전 장관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박민식 후보가 그런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6년을 떠났던 사람이고 6년 동안 거기 없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아하. 하정우 수석의 논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간 카운트가 몰리고 있어요. 네. 투 스트라이크예요, 투 스트라이크. 야구로 스트라이크. 치면은 그러니까 더 헛스윙을 하면 안 돼요. 더 헛스윙.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오히려 약간 카운트가 몰리면 더 긴장하고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좀 베테랑들이 좀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선거 전에? 맞아요. 저는 왜 당에서 제가 만약에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옆에서 붙어 있었으면은 예. 첫 번째 악수하는 거 보고 바로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그 행위가 그건 아니다. 누군가를 공격당할 수 있다. 예. 그게 악의적인 건 안 보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공격받을 포인트가 있다고 분명 옆에서 싹 얘기해주고 바로 고쳤을 것 같은 바로 고칠 포인트가 타이밍이 너무 많았는데 놓쳤어요. 그거 안 한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베테랑들이 붙어주면 상당히 당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붙였을 겁니다. 박민식 후보가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아이고 보수에서 그래도 한동훈이 나와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냥 무소속 국민의힘 이렇게 딱 갈린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 후보로 조금 몰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장예찬 후보가 이 여론조사 갖고 장예찬 전 부원장이 자기가 그때 뭐 33대 31대 28까지 찍어봤는데 9%까지 빠졌다. 그런 거는 결국 뭐 물론 바람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인물 구도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정치 신인이지만. 그래서 저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네. 그리고 투표용지 바로 옆에 있는 전재수 후보의 부산시장 투표용지 이런 거를 좀 등에 업고 간다면 좀 신인으로서의 미숙함이 그래도 좀 극복될 수 있을 만한 선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 캠페인 전략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 보수 유권자들이 한 전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지도부를 저렇게 계속 흔들고 있는데 네. 이런 생각들도 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연결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하자면 한지아 의원이 네. 비례대표인데 친한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비후보 등록할 때 가서 옆에서 격려를 하는 거 이게 알려지면서 장동혁 지도부에서 이거 윤리위에서 처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 윤리위에 올릴 필요 없다. 이미 뭐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언론에서 작년에 한덕수 전 총리 네. 이분을 뭐 무소속인데 모셔오겠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왜 이 사람들은 징계 처분 안 내리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뭐 징계네 뭐네 하면서 이슈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처분은 저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거고 당에서는 당이 가는 방향성만 제대로 굳건하게 지키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재영 의원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성 대변인은 이 뭐- 친한계 특히 한재영 의원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당인으로서 이건 해당 행위 맞아요. 음. 해당 행위 맞은데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년 한덕수 맞아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내로남불이죠.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장동혁 지도부한테 있습니까? 그 한덕수 무소속 후보 출마 선언할 때 옆에 뭐 송은석 원내대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옆에 그 김기흥 대변인, 그 김기흥 네, 당협위원장이 네, 수행을 네. 했잖아요. 네. 바로. 네. 그거 당적 안 버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있는 우리는 아 저거 해당 행위인데 근데 저렇게 해당 행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도 장동혁 지도부.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장동혁 지도부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번 또 이거 재밌다고 하면 돼. 이번 주 일요일 진짜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지금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하는데 네. 과연 친한계 의원들은 본인의 자당 후보가 개소식을 하는데 무소속 후보 개소식을 갈 것인가? 양쪽 다 갈 수도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요. 뭐 일찍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들려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대놓고 한동훈 후보 캠프 맞아요. 개소식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건 해당 행위죠. 해당 맞아요. 행위예요.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해당 행위인데 네. 해당 행위를 이렇게 제압하고 당 기강을 바로잡을 리더십이 장동혁 지도부에 명분도 없고 리더십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래서 하정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게 계속 이렇게 갈 거고 계속 이렇게 가면서 서로 생채기를 낼 거고 그럼 그 양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유 내가 저쪽 아니면 딴 쪽은 안 찍지 차라리 그냥 안 가고 말지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죠.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강 대변인 어쨌든 주말에 개소식 때 네. 뭐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개소식에 갈 거다 이런 얘기 알겠죠. 나오고 네. 징계 얘기도 나오고 그건 어떻게 봅니까? 뭐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한지아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진종호 갈 의원 거라고, 등. 예, 예. 그 비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또 그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윤리위 뭐 이런 거 개최 안 하겠다, 뭐 징계 안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뭐 그런 형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굳이 막 언급하고 예, 이러지 말고. 왜냐면 지금 저희가 조작기소 특위 그 특검법 네네. 이런 거에다가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당내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이 다시 드러나면은 지도부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또 다시 당내 싸움에 더 포커싱을 맞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야 뭐 대구랑 부산 이쪽에서 저희 지지자분들이 조금씩 결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실망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마 그쪽에서는 뭐 징계가 나가면 또 소송할 겁니다. 가처분 같은 것들이 인용되면서 지도부가 굉장히 또 면이 안 선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분들은 선거가 끝나면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께서 저는 정말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의 윤리보다는 우리 당원들의 판단을 맡기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성 대변인은 3파전으로 가면 무조건 뭐 이건 그냥 하 후보가 당선한다 이렇게 봅니까? 무조건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수에서 갈라지는 후보 사이에서의 격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동탄 케이스 많이 하잖아요. 이준석 케이스. 네네. 이준석 케이스 때는 이준석 후보랑 그 당시 나왔던 국민의힘 그 삼성전자 직원 한창민 후보가 네, 그랬죠? 그 둘이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둘 모두 우리 당 민주당의 공영훈 그 현차 후보, 부사장 후보. 그 사람을 막 공격했단 말이에요. 어. 지금이랑 구도가 아예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 으르렁거리는 게 사실 뭐 하정우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 하정우 후보는 사실 와가지고 한 네. 실책 정도 네. 말고는 네. 막 너무 강하게 공격하기도 애매해요. 네. 그러면서 또 한동훈 후보는 뭔가 이재명 대리인과 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막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느낄 때 북구갑 사람들이 느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왜 하정우 후보에게 묻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랑 구도가 달라서 아하. 이 으르렁거리는 것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저는 3자 구도에서 그래도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3자 구도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으르렁거리는 게 점점 심해질 거고 어허.
와 이건 뭐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갈 거다. 배현진 지당위원장 발언 요즘 너무 세요. 부산일보 보도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의 길을 갈 거냐 장해찬의 길을 갈 거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텐데 그 정부 대변인은 이준석의 길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렵죠. 이준석 대표는 당을 만들어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고 나간 겁니다. 당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당으로 돌아올 사람이다. 네. 당으로 돌아올 사람이고 억울하게 나간 사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사가 달라요. 서사가 다르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당을 만들고 나왔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계속 3자 구도로 가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뛴 거고 근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단일화 얘기 했다는 것도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한 한창민 후보는 완전 정치 신인이었는데 박민식 후보는 정치 경력이 그래도 20년 된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함.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당 캠페인 때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가 나와서 막 호소하고 맞아요. 하는 거. 저는 한동훈 후보의 부인이 과연 전입신고할 것인가? 가족을 다 데리고 그것까지 또 봐요? 가족을 다 데리고 올 것인가? 그런 간절함을 보여줄 것인가? 한동훈 후보가 전입신고했는데 가족은 뭐 너만 왔어? 그럼 너만 언제든 떠날 수 있네. 가족은 가족 그러니까 그 제가 간절함은 가족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전적으로 띄워줄 정도의 간절함이 과연 보일 것인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진 변호사잖아요. 네. 그분이 올까 부산으로 안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준석 모델 동탄 모델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가족이 오는 게 또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게 저희 당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했었던 게 당원 게시판 논란이잖아요. 단계 논란이 그 또 중심에 또 그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배우자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 단계 논란이 다시 또 불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언론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 의원도 원래 노원에서 계속 하다가 동탄으로 내려간 게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네. 본인을 지지해주는 2030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이들이 폭발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다른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실 동탄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은 이제 5060 여성들이 중심인데 이분들이 지금 부산 북구에서 그만큼 폭발력 있게 메신저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역구를 결정할 때 어떤 판단을 가지고 북구에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지지층이 얼만큼 이 지역에서 메인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택해서 갔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택할 수가 없었죠. 재보궐 자리가 몇 개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부산 어쩔 수 없이 본인에게 뭐 유리한 이 선거 지형을 분석하고 갈 수 있는 선택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동탄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아마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동탄맘 카페 이런 것도 네. 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아파트별로 구체적인 공약도 다 내고 이렇게 선거운동 자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져갔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부산 북갑의 그 지역에 맞는 정말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포인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준석 케이스가 어땠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별로 다 다르게 하고 손편지 다 쓰고 했던 그 전략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캠프 보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변호사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머리는 맞대고 뭔가 얘기는 할 텐데 근데 동탄이랑 북구갑이랑 제가 볼 때 선거 지형이 너무 달라요. 뭐 유권자들 구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동탄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디테일한 차이점에 의해서 와 이거 신경 써주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동탄에 있다면 북구갑에는 그런 디테일함보다는 좀 와가지고 살갑게 해주고 그렇죠. 자주 보이는 사람을 전제 좋아하는